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새로운 명품에 눈을 뜬 30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0살 차이가 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30년 동안 저를 홀로 키우신 높고도 커다란 산 같은 분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산이 되어 정성껏 만들어주신 넓다 넓은 숲안에서 때로는 꽃처럼, 때로는 나비처럼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머리칼이 살랑되는 포근한 바람도 모두 저만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명품 같은 것에는 당연히 관심조차 없었지요. 그런 저희. 눈앞에 얼마 전 아주 빛나는 명품이 나타났습니다. 그 명품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사연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이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한 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면서도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먼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잃은 슬픔에 젖었고, 남겨진 갓난아이인 저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 아버지께서는 겨우 제가 있는 이 세상에 머물기를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자식이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영면으로 보내면서까지 새로운 가족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모두 가난하셨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여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한 분으로 제가 태어난 데에는 반가워하지도 사랑스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바가 전혀 없지만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빠, 제가 이래봬도 미워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윙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갓난아기가 정말로 윙크를 한 것일까요? 없지만 그때 나의 표정이 달라져서 어머니를 닮아 있다고 합니다. 번쩍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언제 미워했냐는 듯이 어머니께 못다한 사랑까지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저도 역시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수식어와 호랍이라는 말들이 저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저희는 본래 문제없이 잘 버텨냈습니다. 아주 가난했기 때문이죠. 친구들 앞에서의 수치도, 엄마가 없고 아내가 없다는 서러움도, 지독한 가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직장에 나가시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는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분식마차를 끌고 나가 장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떡볶이와 어묵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딸이었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친구들이 보기라도 할까 두려워하고 피하는 나쁜 딸이기도 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아빠 저기서 떡볶이를 파는데 정말 맛있으니 다들 먹으러 오라고 확신하겠죠. 아버지를 돕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 없던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끌고 나가 어묵을 끼우며 시간을 보내면서도 혹시나 누가 보일까 봐 떡볶이 파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날들은 속으로 조마조마했고 후회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딸의 마음도 그란지라 말이죠. 헤아려야 했던 아버지는 제 곁에 있으면 성가시기만 하다는데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셨지만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퉁퉁 부은 손으로 뜨거운 불 앞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아버지와 저를 아두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저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고 평소처럼 주말에 아버지를 따라 나올 때였죠. 마차를 지키고 있던 중에 어린 꼬마가 떡볶이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두보리와 같이 새빨갛고 눈이 동그랗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안녕, 먹고 싶은 게 있니? 저는 그 아이가 떡볶이를 주문하지 않고 앞에서 놀고 있는 걸 보더니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매대 앞으로 나가서 꼬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서움이 가득한 눈동자로 아버지를 쳐다보던 꼬마는 대답 대신 멀리로 도망쳐버렸어요. 얘가 뭐라 했어? 대답도 없이 도망가는구나.
떡볶이를 먹고 싶어 보이는데 돈이 없거나 내가 갑자기 말을 걸어 놀라서 달아난 모양이네요. 그러던데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가버린 꼬마 아이가 신경 쓰이셨던 건지 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매대 앞으로 고개를 내밀어 꼬마가 다시 오는지 살피셨습니다. 꼬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꼬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두 볼이 새빨갛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애타게 기다릴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다시 얼굴을 보니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 꼬마야.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꼬마는 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요리조리 누나를 거르러 가던 중에 아직도 대답이 없는 작은 아이에게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니?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아저씨가 줄게. 말해봐. 아버지께서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컵을 꼬마 앞에 놓아주셨고 제법 한참을 망설이던 꼬마는 작은 손으로 국물이 담긴 컵을 들어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멀뚱멀뚱 큰 눈을 깜빡이는 꼬마가 조금 귀엽게 보였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이유 없이 앞을 서성이지 않겠나 싶어서 아빠가 떡볶이 담아줄 테니까 연주가 튀김 몇 개 담아줄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이가 주저하며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좋아할 만한 튀김 몇 개와 떡볶이를 담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포크를 주었더니 아이가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즐겁게 먹는 그 모습이 귀엽고 넋을 잃어서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아이는 접시를 완전히 비웠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갑자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배가 든든하게 찬 모습에 대해 허탕하며 한 번 웃고 아이가 먹었던 자리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아이는 돈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가 고플 때 알짱거리며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없는 거요. 딱 연주를 보며 어렸을 적을 생각하게 돼요. 자신도 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을 걸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던 거지. 어린 나이에 정말 그래? 여기 근처에 사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배고프다 보니 몇 개 훔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애 입이 콩알 만큼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 거구나. 아버지는 그 꼬마가 귀엽다고 생각하신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훗 낯설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니 어렸을 적의 나를 보고 있는 듯해서 딱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나도 겪어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코끝이 찡한 느낌도 잠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키와 비슷한 여자아이 한 명이 그 꼬마 손을 잡고 저희 앞에서 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동갑 정도인 것 같았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금만 저를 쳐다보더니 꼬마의 뒤통수를 가볍게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말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떡볶이를 먹고 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고 화나셨죠? 그 애가 쓴 모자 아래로 하얀 입김이 펑펑 뿜어져 나왔어요. 아유, 똘망똘망한 녀석. 누나가 있었네. 아버지는 그렇게 찾아온 남매가 특이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또 어묵 국물을 덜어 건네시더군요. 두 볼이 빨개진 꼬마는 갑자기 컵을 받아들었고 당황한 여자가 꼬마의 손을 제지하려 하자 아이가 컵을 내려놓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그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보통 아이가 울 때는 소리를 내며 울잖아요. 그 아이는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꼭 다듬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 놀라웠어서 내내 잊히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후천적으로 말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동생이 눈물을 흘리자 여자가 한숨을 한 번 작게 쉬더니 손에 컵을 다시 쥐어주고 키를 낮추어 동생을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언제 울었는지를 묻는 듯했습니다. 눈물을 찔끔찔끔 멈추고 국물을 퐁당퐁당 끓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혹시 돈 대신 이걸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정말 죄송해요. 돈이 생기면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슈퍼 옆에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돈은 정말 꼭 드리겠습니다. 여자애가 내밀었던 건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시고 평소 어묵 국물을 만들 때 좀 싱겁다 하시던 그 말투로 참기름 향이 좋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향 좋은 참기름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떡볶이가 그 정도로 맛있진 않았어요. 방앗간이면 가까워요. 날씨도 추운데 가끔 동생이랑 와서 국물에 달달한 떡볶이를 먹고 가요. 자주 와도 좋고 동생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셔서 아저씨도 기분 좋았어요. 추우니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는 돈을 받지 않고 그 애가 건넨 참기름을 받으시고 남매는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여자애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처럼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동생이 못 낸 돈을 드리러 왔어요. 하면서 모자를 깊이 눌러 고쳤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돈통에 받은 돈을 넣으신 후에 거스름돈을 거둬 드시는 듯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와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자꾸 모자를 깊게 쓰는 그 여자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 거스름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 여자에게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몇 장을 걸려주셨고 그 아이는 급히 사과하고 감사한다고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그곳에서 끝이 났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아이나 그 여자를 더 이상 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도 종종 그 남매 이야기를 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그 남매가 서서히 기억 속에서 흔들리고도 결국 저희는 월말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을 팔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고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되면서 아버지와 둘이서 네모난 방에 부엌 겸 현관이 딸린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제게 수학여행은 너무 큰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 수학여행을 가게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실 때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고 수학여행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 자신이 대단한 효녀가 된 것 같이 건방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위해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며 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입장에서는 마냥 웃지만은 못할 작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술이 잔뜩 취한 취객이 해장한다며 곡물만 먹고 그냥 가버려도 아버지는 웃어 넘기셨고 동네 애들이 몰려와 500원치만 먹으면 안 되냐며 말도 안 되는 사정을 해도 아버지는 웃으며 한 접시를 퍼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말았어요. 아빠, 이렇게 다 퍼져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아버지께서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그런 작은 호의를 베푸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몰래 포기했던 수학여행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죠. 잔뜩 퉁명스러운 내 말에 아버지께서는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못하시고 자리를 바꿔 떡볶이를 내게 주셨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바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말을 내뱉은 후엔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후회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주 아빠 생각해서 몰래 수학여행도 포기하고 있는데 아빠는 아빠가 돼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 못하고 베푸고 있었구나. 우리 딸이 아빠한테 서운했겠다. 미안해. 아버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 선생님께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제 두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쳐 오셨다. 저를 달래듯 두 손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은 그날도 많이 거칠고 통통 부어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연주 수학여행 보내줄 돈이 없을까봐 우리를 연주 중학생 때부터 모아뒀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 말고 수학여행 잘 다녀와서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고 다른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 구경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크는 모습 보여주려고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다른 건 없어 알겠는가, 우리 공주?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야? 장현주의 아버지인데
그것도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연주야, 아빠는 요즘 두 가지 즐길 거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는 우리 연주의 건강하게 자랄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야.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난해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 돈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만 베풀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런데 연주야, 아빠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장서필이라는 사람조차도 베풀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사회에 큰 돈을 기부하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술에 취해 아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주거나, 돈이 없어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는 작은 돈으로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할 수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빠는 늘 그 끝에 우리 딸을 생각해요. 우리 딸이 어렸을 적에 마트에 가면서 먹고 싶어 했던 냉동만두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중에 우리 딸이 회사에서 첫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지금은 연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언젠가는 분명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아빠의 딸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전에 우리 엄마에게 너무나도 사랑받았던 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다 커서 이를 깨달을 때까지 아빠에게는 투정을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는 모두 알고 이해한다. 결국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날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 비애가 아버지께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장에는 누구보다 멋지고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꼭 새겼습니다. 수학 여행이 다가오자 반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 번의 사람들은 수학 여행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안 가냐? 돈이 없어서겠지. 불쌍하다. 아버지께서 제 수학 여행을 모르셨다면 저도 소문 속 한 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만난 여자 2명이 속삭였어요. 수학 여행에 안 가는 애들은 그냥 등교해서 뭘 할까? 몰라. 공부해야겠네. 마치 반에 안 가는 애들 따거나 약간의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렸지만 좁은 복도에서는 그 정도 소리가 잘 안 들리죠. 한 아이가 턱 끝으로 복도 한쪽을 가리키고 그쪽을 보니 익숙한 체형의 여자애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여자애가 나를 보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눈이 커졌다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난번 방앗간에서 일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때 방앗간에서 너를 만날까봐 일부러 모자를 썼는데 알아볼 줄은 아는 체하고 불쾌했다면 미안해. 난 그냥 반가워서야. 내가 왜 미안해해? 내가 미안해해야지. 사실 그날 아버지께서 거슬러 주신 돈 말이야. 여자는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버지께서 거슬러 주신 것은 잔돈이 아니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넨 그 아이에게 아버지께서는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을 주셨다고 해요. 동생이 얼마만큼을 먹었는지 몰랐던 그 애는 지폐의 색만 다른 것만 확인하고 당연히 잔돈을 거슬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서 돈을 세보니 금액이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동생에게 밥을 주기 위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몇 차인 그 금액을 모른 척 해버렸다는 그의 말을 듣자 아버지의 거친 퉁퉁 부은 손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라면 친구에게는 단지 2손을 갖다 주며 혹시 너 수학 여행에 갈 거야? 난 못 가는데 그날 같이 아버지가 해주신 떡볶이 먹을래?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거짓말 수학여행을 가기 위한 돈이 있었어도 저는 충동적으로 그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역시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뿐인 딸 수학여행은 꼭 가게 해주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그 돈만큼은 따로 빼두셨는데 막상 때가 되니 그 딸은 수학여행을 안 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고 난 후 그 친구와 함께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떡볶이를 맛있게 나눠 먹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형편도 비슷했던 우리 둘은 금방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지나칠 인연인데 아버지 덕분에 좋은 친구까지 얻은 셈인 거죠. 아버지는 비디라는 큰 질문을 짊어지고 계시고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셔서 저도 주말을 반납하고 함께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남들처럼 위대한 선행, 큰 기부로 자랑하듯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나누며 지냈어요.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서 어느덧 저는 어른이 되었고 지난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첫 회식을 하며 술 한 잔 속에 속이 아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둘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와 저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25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하실 수 있는 용돈을 보내드리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며 지내는 나름대로 꿈꿔왔던 평범한 삶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도 늘 제가 영상통화를 걸면 웃으며 받아주시던 아버지셨는데 어느 날부터 영상통화를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얼굴을 보려 하냐고 할 때 아니요.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떨어져 살게 된 후에는 함께 살던 때보다 애틋하고 그리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상통화가 저희 부부에겐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영상통화를 여러 번 거부하셔서 저는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가 편치 않으신 건 아닐까요? 올해 아버지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너무 늦게 태어난 아이로서 아버지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걱정이 몰려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때 결국 예정되지 않은 날에 아버지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당황하신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보여주신 얼굴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라는 분위기가 풍기는 듯 활짝 웃어 보이는 아버지의 입속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치아가 없었습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제 눈물을 보신 아버지는 서둘러 제 눈물을 닦아주셨지만 쉽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연주야? 아빠 나이가 있어서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일 당장 치과 가요. 같이 가요. 아직 많은 세월을 저와 함께 합니다. 맛있는 것도 드셨다고 하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도 여행 다니며 행복한 일만 남기셨는데 그래서 지금 건강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이빨이 쏙 빠져서 아랫입술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져 버렸습니다. 따로 있는 딸이라고 하나 몰랐다니 제 아버지가 세실 때까지 너무 죄송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를 모셔서 곧장 시외에 있는 큰 치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꽤 오랜 시간 진료를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치과 진료를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평소 아프거나 시리고 불편한 적이 없으셨어요. 조금 불편해도 참을 만한 수준인 것 같아서 그냥 계셨나 봐요. 그 정도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나요? 지금 확인되는 걸로는 상하계 치아 3개와 하하계 5개, 총 8개가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남아있는 주변 치아가 빠진 자리로 이동하거나 기울어지고 삐져나와서 전체적으로 씹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환자분, 식사는 맛있게 하고 사셔야죠. 이대로 계속 드시면 남아있는 치아에 과한 힘이 들어가서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보호자분, 따님 되세요. 맞아요. 아버지께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데요. 노화로 인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분들 중에 치아가 모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치아가 없으면 다른 곳의 노화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상황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직원분의 비용 설명을 듣고 예약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치료 예약을 잡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연주야, 아버지는 밥도 잘 먹고 괜찮은데 방금 전에 들어보니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봐요. 하는 건 좋은데 아버지 없이도 괜찮아요. 단지 그러지 말아 주세요. 아버지,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더 나빠질 거예요. 그냥 치료 받으세요. 아버지랑 아직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밥도 잘 먹고 불편한 게 없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게 번 돈 하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미 예약해 뒀으니 딸이 되는 저희 속 썩이지 마시고 예약 날짜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세요. 저 없어도 몰래 안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추운데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역시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돈 걱정 없이 제 생각 말고 아버지 자신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건지 아버지께서 여전히 제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일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신중한 말씀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는지 묻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당황하시며 섬세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의 표정이 생각나 너무 서운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다치면 제가 처음으로 받은 치료거든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언제나 저를 돌보시려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버지께서 정작 본인 몸은 소홀히 하신 거예요. 못난 딸은 그냥 아버지를 무적이고 천하장사로만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30년이나 사랑받으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충분히 설득했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힘든 순간이 와도 이제는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대망의 치과 예약 날짜를 미리 체크해 놓은 저는 당연히 아버지께 전화를 해야 했죠. 번 신호가 가지 않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딸,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했지. 우리 딸은 밥 먹었어? 네, 저도 이제 먹으려고요. 오늘 10시에 치과는 다녀오셨죠? 어디? 아, 치과네. 아버지, 설마 안 가신 건 아니죠? 오늘 가서 자세히 검진하고 임플란트 날짜 예약하기로 했잖아요. 갔다 왔지? 예약은 언제로 잡으셨어요? 연주야, 아빠, 치료비가 너무 비싼데. 좀만 있다 다음에 하자. 왜 그러세요? 정말? 돈, 제가 벌고 있잖아요. 딸내미가, 아빠, 편찮으신데 치료해드릴 돈도 없을까봐 그러세요. 내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 오늘도 밥도. 공기나 먹고 이빨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너, 예전에 옆집 호중이 아저씨 알지? 그 양반도 나처럼 이빨이 이렇게 빠진데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 다 사는데 문제 없어. 괜찮아, 아버지. 그래도 치료받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딸 아빠 걱정하게 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정말로 괜찮아요. 우리 공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남들 밑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 늙은 아비가 가짜 이빨을 만들어주는데 다 쓰게 할 수는 없지. 임플란트고 뭐고 그런 건 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거 하고 나면 힘이 없어서 밥을 더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아빠 걱정 말고 우리 딸은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해. 아이고, 아빠. 전화 들어온다. 끊을게,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 빚도 다 갚았고 어느 정도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자신에게만큼 관대하지 못하셨습니다. 끊어져 버린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께 새 치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돈을 모아서 아버지와 여행도 가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살면서 오직 저 하나만 아끼고 돌보시느라 우리 아버지만 망가져버리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아두었던 통장의 금액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먼저 치과에 돈을 가져다 주고 억지로라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인원이 부족해 계속 당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2주나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벌받는 사람처럼 반성하며 지냈습니다. 2주가 지난 일요일, 아버지께 미리 연락도 드리지 않고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직접 수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월요일 연차까지 사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야, 오는 말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아버지. 놀래드리려고 몰래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치료 받으신 거예요. 아, 이거 안 그랬어요. 그래도 그 양반과 함께 집에서 밥 먹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빠, 이빨 새로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어르신께서 이가 다 빠져가는데도 치료받지 않으려 하셔서 걱정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제제와 약속하고 하나씩 채워나가기로 했으니 걱정 마시고 됩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저희 치과에 한번 오셔요. 어르신이랑 함께 진료도 받으시고요. 어르신, 저 이만 가 보겠습니다. 식사 정말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료 때도 꼭 시간 맞춰 나오십시오. 아, 이거 선생님, 벌써 가시려고요. 차도 한잔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제 딸도 오랜만에 내려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갈게요. 나가지 마세요. 참으로 좋은 분들이 계시네요. 아버지는 문을 닫고 나가신 의사 선생님의 뒤통수에 대고 손을 마구 흔드셨습니다. 얼굴 한가득으로 햇볕처럼 빛나는 아버지의 치아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보다 상태가 꽤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어난 식탁 위에는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힌 종이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셨나요? 치과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어야 했어요. 그래, 연주야. 너에게 말해주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다. 저 싹싹하고 마음씨 넓은 양반한테 내가 아주 홀려버렸어.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단단히 흘리셨네. 입에 귀가 걸리셨어. 약은 드셨어요? 응, 이제 먹어야지. 연주야, 어디다가 TV 방송에 제보 좀 해줘라. 우리 의사 양반, 멋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밥 2공기를 싹싹 비워 먹었을 때나 떡볶이 포차에서 어묵꼬지를 끼우며 최신 가요를 부를 때 지은 듯한 흐뭇한 미소를 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탕록 애정 어린 표정을 지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재촉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2주 전 제가 아버지께 치과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린 그날, 아버지께서는 예약을 해두고 무작정 안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치과로 직접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를 만나셨다고 하네요. 도로에 쭈그려 앉아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나셨어요. 아가야, 너 무슨 일이야? 많이 다쳤어? 어디가 아파? 아버지께서 아이를 달래며 입을 가리고 있는 손을 떼어보려 하자 아이가 울면서 입을 크게 운다며 필사적으로 입을 가린 채 당황한 아버지께서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달래셨고 소동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히 멈춰서 가로등에 몰렸다. 아이야, 아저씨가 달래주려고 손을 대서 미안해. 그래도 너무 아프게 보여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는 병원에 갈 수 있겠니? 너 혼자 있었니?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주변에 없니? 아버지께서 물어도 아이는 입을 다물고 부모님은 없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아버지와 아이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세요? 많이 다쳤나요? 내가 다쳐서 입을 막고 피도 나는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무릎에서도 피가 많이 나네요. 심하게 넘어졌나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애야, 넘어졌니? 이빨이 아파?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거든.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 줄래? 하니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했고 그 말에 대해 아이는 잇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자신의 부러진 치아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근방에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그쪽으로 가라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그 남자가 이끄는 곳으로 갔고 그곳은 치과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진료를 시작했고 아이의 치아는 신경이 있는 곳까지 풀어져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어르신, 저기서 접수하시고 손주분과 함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오겠습니다. 당장 치료를 하기로 하고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아이에게 물어서 아이의 할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해요. 아이가 잠깐 넘어져서 간단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접수할 수 있게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넘겨 아이의 할머니가 너무 놀라셨어요. 아이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건네주시고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물론 아버지께서 결제하실 마음이신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돌아오셨고 아이는 무사히 치료를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어 다행이네요. 내 어르신도 손주분이 다쳐서 많이 놀라셨겠죠. 그래도 치료가 잘 되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와 같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손주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저도요. 길을 가던 중 만난 어린이에요. 어떤 아픔을 호소했었을까요? 이 작은 친구. 그런데 운 좋게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운이 좋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도 어떻게 진료 및 수납까지 다 하시다니. 어제 어디 계신지도 물어봤는데 할머니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혼자 딸을 키웠던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이 가네요. 이런 때에 남을 돕다니 정말 큰 행복일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딸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여유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아니라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건 아니시겠지만 어른 하나 어린이를 위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어르신께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에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이 제게 뭘 배워요? 배우기는 아이 치료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줄 몰랐어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간만 한참 지났을 거예요. 아닙니다, 어르신. 오늘 아이를 무사히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에휴,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글쎄, 이제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해가 지나니 할머니가 집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릴 텐데 애를 얼른 바래다 줘야지. 잠시만요, 어르신. 저도 오늘 진료가 끝난 참인데 제 차로 함께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의 집이 어디죠?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생각나서 아이를 더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집까지 발로 바래다 주려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벌써 일어나서 본인 차로 가자며 아버지를 보고 나간 의사 선생님 두 분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혼자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의사 선생님이 사정을 물었으나 차에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참 젊은 양반이 집에 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때를 회상하시는 듯이 혀를 찾아댔지만 오히려 제 머릿속에는 끝까지 혼자 가도 된다고 호의를 사양했던 아버지의 고집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보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르신이 걸어가시기에는 밤길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길을 밝혀주면서 따라가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마디에 저는 빵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집으로 향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언제부터 이상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고, 맞아. 치과에 가는 걸 깜빡했네. 치과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 이빨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 딸이 큰 치과에 예약을 해주었어요. 8개의 이빨을 다시 삽입해준다는데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병원을 잘 안 가고 살았거든요.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죠. 하지만 콩알만한 이빨이 아파서도 병원에 갈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간신히 있었어요. 우리 딸도 키우는데 돈이 아낀 것이죠. 어딘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딸의 얼굴을 보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지고 모두 사라지는데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이에요. 하지만 이젠 이빨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꿈조차 몰랐던 고장난 이빨이 생겼어요. 아빠가 자리를 비우고 무심코 웃으면 어느 딸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지만 치료비를 듣고 나니 마음속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토끼처럼 혼자 다른 곳에서 힘들고 외롭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갖자 이빨을 고치는 데 쓰기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기 싫어도 내가 무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못한다고 취소하려던 길이었어. 시간을 약속해놓고 말도 없이 못 가는 건 너무하잖아. 아이고, 근데 결국 못 갔네. 이런 어쩌나. 어르신, 그 치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걸 왜 돈도 안 받고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르신께서도 아까 그 아이 치료 말고 돈 내주셨잖아요. 전 어르신께 돈을 받기보다는 제 재능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됐어요. 뭐 하러 그러세요? 번거롭게. 난 지금도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내 재능을 나눠주지 말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난 그만됐습니다. 내 어르신을 위한 좋은 생각입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게 낫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도 제 재능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유레카를 외치듯 아버지께 선언했고 아버지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에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께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여기 미소치과입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치료비를 내주었던 아이 할머니가 고마운 마음에 김치를 담아 가져오셨다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댁에 계신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아버지는 내심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재능을 실천하고 있는지 소식이 궁금하셨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도 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반가웠다는 걸 보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읽은 건지 의문스럽군요.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 댁으로 찾아와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슬슬 풀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주말마다 저희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필요한데 치료비 때문에 선뜻 치료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요. 의사 선생님의 그 계획에 아버지는 무척이나 반가웠고 기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분 좋은 발언들에 무장해제된 아버지의 마음에 날아든 한 마리 나비 같은 말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어르신, 제 치과의 무료 진료 소식이 널리 알려지려면요. 홍보 모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건강한 치아를 가진 모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생각나서 새로운 꿈을 위해 제 치과의 무료 진료 홍보 모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 모델이라는 말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사 양반은 어른이 되어도 모델로 쓰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생긴 제가 모델을 하게 되어 죄송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전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말이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의사 선생님이 홍보 모델 제안이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는 것만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치료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동네 홍보하려는 멋진 설득에 감격하여 완전히 거부하셨던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멋진 계획에 제가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함께 홍보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르신을 닮았다님도 참 멋진 생각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함께 뜻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서 기쁩니다. 어르신을 처음 만났던 날 대학에서 책에서 배운 것들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의 멋진 바람대로 토요 무료 치과는 마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동안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나 여러 다양한 사연으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명품 치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미소치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의사 선생님께 지치지 말고 계속 해주시길 기도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작은 선행이 나비 효과가 되어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 아버지를 너무 존경합니다. 저에게도 세상에도 참 한결같으셨던 우리 아버지. 뭐든 빠르게 변해버리는 요즘 세상이 변하지 않고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온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면서 그동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곱씹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든 우리 아버지. 재능 있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치과뿐만 아니라 혹시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고 계신다면 생각하시는 지금이 가장 빠르고 건강할 때이니 제때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저희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